감독님 이쪽으로 오세요. 감독님 이쪽으로 오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특별하게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에 또 언론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조국이 또 대한민국에 잠시 오게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빈 감독님하고 비교하는데 제가 이빈 감독님하고 비교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연봉 문제는 감사하다는 의미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상태로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 조국에 제 애국가가 나오는데 예를 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또 베트남 여행한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대표팀의 축구 대표팀의 감독이기 때문에 베트남 국가가 나오면 저는 애를 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뭐 그야말로 금이 환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홍 기자님 오늘 새벽에 입국했는데 굉장히 언론도 그렇고 팬도 많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새벽에 입국을 하는데 이 취재진도 한 50명이 몰리고 이제 공항에 있던 이 국민들도 굉장히 팬들도 환영해 주면서 그 박항서 감독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피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내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반갑게 맞이해줘서 감사하다 했는데 사실 금이 환영이라고 할 만한 게 이 상주 상무 감독팀 재계약도 안 되고 삼부리그 창원시청에서 활동하다가 갔는데 이렇게 맡은 국가를 그 국가 뭐 사상 최초로 이제 아시안게임 4강까지 올려놓고 오다 보니까 그게 사실 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않으면서 내가 지도자 생활을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함께 다 같이 기쁘고 뿌듯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좀 뭐 기자들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국민을의 이제 태극기 그 사진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조국의 국가가 나오는 거 애국가죠. 우리나라 국가가 나오는데 예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현재는 이제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이니까 베트남 국가가 나오면 예를 표하는 건 당연하다. 즉 본인은 원래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베트남의 그 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에 둘 다 예를 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그 애국심 이런 부분들이 표현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외국에 가면 대체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나라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국가를 들거나 우리 태극기를 보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가끔 이제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뭉클하고 정말 내가 대한민국 사람에게 자랑스럽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박항서 감독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우리나라 국기가 나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슴에 손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박 감독이 조금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게 있는 거 봐요. 여러 가지 이제 칭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제 베트남의 히딩크다, 뭐 쌀딩크다, 막 이런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베트남에서 축구 영웅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본인 좀 쑥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다, 너무 과한 이제 별명인 것 같고 자꾸 나를 이제 히딩크 감독하고 비교를 하는데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간 외교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축구 하나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다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를 잊지 않고 또 거기서 우리 어떻게 보면 국민의 품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또 베트남의 국가 축구를 위해서 노력한 것, 성실하게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인터뷰에서도 봤는데 박 감독의 연봉 가지고 좀 논란이 있나 봐요, 현지에서. 네, 현지 언론에서 보도가 된 이야기인데요.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박항서 감독의 연봉이 너무 적다. 지금 베트남에서 올리고 있는 여러 성과들에 비할 때 다른 국가들의 감독과 좀 비교를 해보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월봉으로 했을 때 연봉이 이제 3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월급 한 2,45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일반인들 월급 받는 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 많은 큰 금액이지만 다른 나라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비교를 해보면 인도네시아 루이스 밀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과도 많이 못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보다 무려 8배나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과 태국이 그렇게 뭐 축구로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태국의 감독도 역시 박항서 감독보다 5배나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 정도 우리나라에 와서 국위선양을 해주고 이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항서 감독은 정말 겸손하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고 이미 다 계약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나 이런 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정말 베트남 선수들과 즐겁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만족한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뭐 인센티브란 제도도 있는 거니까 뭐 계약을 건들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인센티브를 좀 받으셨어요. 그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어떤 회사로부터도 받고 베트남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드렸고 근데 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박항서 감독의 저런 태도가 참 칭찬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저렇게 되면 뭐 올려달라 요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히 얘기해서 저 정도까지 베트남에서 정말 국민 영웅이 됐는데 물론 계약 기간 2020년까지지만 이거 좀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박항서 감독은 그렇게 얘기해서 2020년 1월까지 계약 기간이고 그때까지는 원래 계약했던 거 계약금 받는 거다. 그리고 나 다 재계약할 때는 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만큼 겸손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저분이 저래서 인기를 더 얻는다고 봐요. 만약에 저분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막 요구하고 이랬으면 국민들로부터 국민 영웅의 대우를 받겠습니까? 본인이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베트남 언론에서 저 얘기를 제기했다고 하면 그만큼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베트남 국민들이나 여론이 얼마나 옹호적이냐 하는 부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감독의 개인적인 얘기도 좀 살펴볼 텐데 아내분의 역할도 굉장히 컸죠.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그래서 이 TV나 이런 언론에 나타나는 걸 좀 상대 팀에 오는 그 정보, 그 팀의 감독이 어떤 그런 거 이렇게 인터넷 뒤져서 나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제 아들은 일반적인 그런 정보, 근데 깊은 지식은 없고 아버지 축구를 마음대로 베트남에서 펼치 보십시오 해갖고 그걸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조금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내분도 나서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거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많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그 가족들이 여러 나설 만한 예능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즐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아내분은 텔레비전 나서는 거 원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뭐 그 감독에 대해서든 선수에 대해서든 상대 팀에 대한 정보들을 검색해서 남편한테 주는 이런 내조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SNS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대로 베트남에서 펼쳐 보십시오. 이런 게 사실 응원글이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항서 감독은 SNS를 하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또 팬들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SNS가 그나마 박항서 감독한테 전하고 싶은 말을 거기 댓글로라도 이제 남겨서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팬과 아버지 이 박항서 감독 사이에 아들이 있고 또 상대 팀과 이 남편 사이에 또 아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돕는 그런 것에 만족하면서 얼굴을 내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차라리 요즘 너무 많은 예능에 그 가족들이 얼굴을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신선해 보일 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감독이 돼가지고 지금 꽃을 폈는데 사실 선수로는 5년밖에 활동을 못했어요. 네, 짧은 기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박항서 감독이 본인이 이제 축구를 하게 된 그 계기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보게 되면 축구 영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이 축구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는데 이 박항서 감독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너무나 축구가 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1학년 2학기 때부터 축구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축구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본인이 이제 늦게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고 또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위해서 정말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 쏟아가지고 이렇게 프로축구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이 프로축구 구단에서 활동을 하기 전에 이 육군 축구단에서 군복무를 먼저 하고 사실 이제 프로축구로 데뷔해서 5년간 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활동을 한 건 이제 군복무 전역 이후인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1985년도에는 팀 리그에서 우승을 이끌기도 했고 그 다음 해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그런 실적을 인정받아서 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축구 프로축구로서 뛴 기간 자체가 좀 길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쉬워서 만약 이제 박항서 감독이 조금 더 선수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치로 전향을 하고 감독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사실 이제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코치와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이게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점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 가서 마음껏 이 박항서 감독의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축구를 보여줬다라고 보이고요. 예. 이 선수들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많은데 축구 지도자들이 그런 가르침이나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대단하게 많은 국위 선양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코치와 감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한 명의 선수가 돌아오는 것 같은데 빅토르 안 선수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를 했었죠. 예. 물론 본인은 한국하고 이중 국적이 되는 줄 알았고 한국 국적이 소멸되는 줄 몰랐다고 하지만 뭐 일단 그 귀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이 러시아에서 하고 이제 잘 협의를 하고 거기서 선수 생활도 안 하고 코치도 안 하고 그 모든 걸 이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경에는 아내의 향수병과 딸을 좀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지금 조금 시기가 예. 이제 바로 오는 한 이제 20일, 21일부터 방송되는 예능에 군대 예능에 이제 안현수 선수가 출연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보니까 병역이 당연히 면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국 군대를 체험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예. 이제 이런 부분을 두고 또 이제 당연히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단순히 또 아내와 아이 때문이냐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이런 예능 출연이 확정됐고 사실 이미 촬영도 진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찬반 여론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을 바꿨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느냐? 그럼 그때 간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마음대로 이렇게 버리고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우리나라는 지금 이중 국적을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의 국적을 얻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면 외국인으로 살게 되는 외국인으로 거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외 동포로 살게 되는데요. 비자를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안현수 선수 입장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예. 당시에 가게 된 이유가 결국 빙상연맹의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일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가게 됐다. 선수생활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결국 러시아에 가서 선수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서 간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찬반이에요. 사실은 일부에서는 또 안현수 돌아오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네티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필요할 때는 한국 국적 버리고 또 러시아 국적 받았다가 이제 또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라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뭐로 딱히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홍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들어와서 또 연예인으로서 스포츠 스타 하다가 연예인으로 되는 경우 많잖아요. 강호동 씨를 필두로 해서 예.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 좀 의심의 눈초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현수 선수가 돌아와서도 쉽지 않을 것이. 빙상계의 그런 파벌을 지적하고 떠났는데 빙상계 일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 분야의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뭐 빙상계의 파벌, 뭐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도 여러 잡음이 쏟아져 나왔고 이 빙상연맹을 개혁해야 된다는 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뭐 제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기 때문에 이 안현수 선수가 한국에 돌아온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안현수 선수는 육관왕이나 한 대단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뭐 대한민국의 뭐 러시아의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의 자랑이기 때문에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당시 뭐 빙상연맹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피해자로서 쫓겨나가듯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반갑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안현수 선수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